본인의 물타기를 위해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이준석,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부분을 이번 계엄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지금 장난질을 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TV입니다. 12월 5일입니다. 경찰이 이 4일에 조국혁신당 그리고 전국민주노총, 민노총입니다. 또 각각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접수를 하고 경찰청 안보수사대로 배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각각의 계산으로 신나서 입 털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범죄 혐의자 3인방이다 라고 합니다. 이재명, 조국, 이준석. 이재명이야 뭐 8개 사건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이 징역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자 신나서 입을 털고 국민 선동을 하고 있고, 조국도 이제 깜빵 가기 일보 직전에 이것 좀 어떻게 묻어가서 없애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준석, 명태균과 관련된 사건의 핵심 이준석이 본인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서 물타기, 당대표가 된 전당대회의 여론 조작에 대해서 물타기, 여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어서 입을 털기 시작했죠. 뭐라고 했냐면 황당합니다. 이 명태균의 황금폰을 야당에 제공하겠다라고 발언한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의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가 된 것 같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요. 참 뻔뻔한 방법으로 본인의 공천비리 의혹 물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란죄라는 왁구를 잡고 이제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데 또 앞장선 게 이준석입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박정훈 대령 옆에서 경로, VIP 경로라는 또 왁구 잡고 공격할 때 그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내란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굴까? 퍼뜩 떠오를 것 같은데요. 자, 내란죄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전복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입니다. 주로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거나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려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탄핵 남발했죠.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3번이나 탄핵으로 조져되고 있습니다.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업무 정지를 시키며 그들이 원하는 언론 장악을 해대고 있죠. 형법 제91조의 내란죄는 사형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라고 하죠. 이 내란죄 적용 대상은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정치권에서 내란죄에 관련돼서 발언한 정치인들이나 깜빵 간 정치인들은 이석기가 있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요, 2013년입니다. 2013년에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관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라고 발언을 해서 내란 선동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의 이제 후신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이 내란죄 수괴다라고 지금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선상으로 봤을 때 이거 중국 물 좀 튄 간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은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에 대해서 이거는 내란죄에 비유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죠. 굉장히 용기 있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21년 검수완박 이후에 내란죄 수사가 경찰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에 관련 범죄를 내란죄로 수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공수처는 뭐하노? 라는 물음이 있는데 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도 내란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검수완박은 검찰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였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내란 수괴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이 이준석 정작 본인은 계엄령 해제 때 회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담장을 넘어서도 그 회의 참석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준석은 카메라 앞에서 쇼질하고 있었습니다. 뺨코 대통령답게 피해자 코스프레 식으로 쇼질을 했죠. 예, 식상한데 말입니다. 남미 빌빌거리고 돌아와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폭로전 한번 했다가 오히려 되려 당했죠. 강서구청장 폭로했다가 강남구청장 던져줬고 포항시장 뭐 공격했다가 마포구청장 던져줬고 200개가 넘는 지방선거 공천에 폭로할 게 팔보따리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의 부정이 더 드러날 판에 입 닫고 11월 17일부터 빼복 잠수했습니다. 한 10일 정도 잠수하다가 이제 명태균이 구속 수사가 되고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사에 해임되고 재판에 넘어가는 상황까지 이준석 본인의 성상납을 담당했던 변호사 김영길 변호사의 최측근인 변호사를 보내서 지금 명태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그때 당시에 당대표 이준석과 나눴던 메시지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라는 언론이 막 터지고 한참 불안하던 차에 비상계엄령 터졌죠. 6시간 만에 소강된 이 상황에 대해서 요때다 싶어서 또 다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SNS를 시작한 거죠. 학창시절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다고 했던 윤석열 검사는 뇌란죄는 사형이라고 말했던 법대 시절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군사 정부 시절과 윤석열 정부 시절의 그 독재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작업지를 시작한 거죠. 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들어서 조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탄핵을 맞고 사과로 퉁치자라는 식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준석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얘기하면 아야 어여 입 막 비밀도 없고 더 더해져서 입이 터지는 이준석에게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거죠. 특히 여당 쪽에서는 이준석 더 이상 접촉을 했다가는 이 방사능 오염이다 싶어서 이준석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치 뭔가를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 본인 대가리에서 나오는 것을 펼쳐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군과 경찰을 움직여서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요런 거 나중에 다 법적 조치해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을 직권남용으로 감옥 보냈던 당신들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행동 아닌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에 한동훈도 들어가 있죠. 제대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죄를 강조하면서 초헌법적으로 뭔가 불법이 있었다, 뭐 역사적 반란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이미지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당대표에게 원래 직업대로 검사라면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한 행동에 어떻게 구형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에 누구? 이재명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다시 묻고 싶은데요. 지금 본인의 SNS에 지금 신났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문을 직접 읽지 않았나? 라면서 한동훈 제대로 도발하고 있죠. 지금 이준석은 불안합니다. 한동훈이 지금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만큼은 우리가 막겠다. 여러 가지 계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거에 이제 한동훈이 제대로 반기 들고 나와서 윤석열 탄핵에 이제 본인의 같은 궤를 가자.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으로 빨리 들어와. 한동훈 너와 나 같은 길 좀 가자. 손 좀 잡자. 이라고 구애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람 취급도 안 한다. 라는 겁니다. 일단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요. 이준석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 작전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창원지검이요. 지금 명태균 씨 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에 그대로 넘겨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 이후에 공천 개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떨쳐지고 싶어가지고 이 명태균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이제 구속 기소됐을 때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부분, 그리고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한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그 배경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비상계엄 선포할 때 지금 니들이 말하는 내란죄 딱 그 항목에 들어가는 이재명의 행사 발의에 대해서 이재명만 쏙 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선포를 할 때 국민 담화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의 물타기를 위해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이준석,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부분을 이번 계엄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지금 장난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폰이 있다면 야당에 제공하겠다 언급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의 트리거가 된 것 같다. 이제 방아쇠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가짜는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야당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라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은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이미 검찰 측이나 다른 주체 그런 부분, 이제 이 명태균의 황금폰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첩보를 입수했을 것이다.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명태균의 황금폰을 버티지 못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비상계엄을 터뜨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울 치료하고 있죠. 본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권에서 이걸 의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뭐 개혁신당도 범야육당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걸 수 있다라고 격앙된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라면서 이제 야당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에 마이크를 대주는 CBS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파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좌파 언론들 난리가 났습니다. 뭐 외신 보도, 중국의 보도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지금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죠. 이준석이 2021년 6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고 통치불능의 사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으로 배신자 목록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됐죠.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 호가호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사태라는 그 프레임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서 통치불능의 사태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좌파 진영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고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겼고, 이 모든 1등 공신이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내란 수괴 아닙니까? 이준석 더 이상 입 털었다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김명련 TV였습니다.